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 각종 비유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로부터 감사 결과 수천만 원의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는 섬유업체 선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수십억 원을 들인 전문 연구 장비는 대기 배출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군산 삼북동에 공룡발자국 박물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관광과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룡 발자국은 10여 년 전 발견돼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 섬유업체에 수천만 원의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선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수십억 원을 들인 전문 연구 장비는 대기 배출 시설을 구축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감사를 벌여 관계자 3명에게는 징계 처분을, 기관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한쪽에 구축된 연구 장비등입니다. 내부에는 19억 원을 들여 양면 편집기와 질소 발생기 등 활성탄소 섬유 생산 장비 4종이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문 장비는 10개월 정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환경 부분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도내 섬유업체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졌던 겁니다. 전환 가동되고 있고 저희 이제 도내 기업하고 MOU해서 그 기업에서도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 보유한 안전보호 윤복합 섬유 기술센터, 국내 유일의 시설로 7종의 전문 장비가 구축돼 첨단 윤복합 섬유의 안정성과 기능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보호 윤복합 섬유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해마다 2곳씩 선정돼 기술개발비 3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업체 선정 당시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 중 한 기업체는 도내에 부설 연구소만 있을 뿐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습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측은 당시 지원 사업에 의무한 업체가 2곳에 그쳤고 문제가 불거진 업체가 전주에 연구소를 두고 있어 지원 사업 참여사로 선정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도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들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이쪽에 있지만 연구소라든지 공장이 저쪽, 대구 쪽에 있다 보니까 전북자치도는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 관계자 3명은 징계 처분, 관리 책임을 물어 부서장은 훈계, 기관장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익산 생산 공장을 확대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익산 하멸에 있는 비발광 소재 생산 공장 인근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새 공장을 오늘 착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며 오는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익산 이산단에 있는 발광 소재 생산 공장도 하멸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군산 풍림 파마텍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사상 단일권으로는 역대 최대인 5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풍림 파마텍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웨일 엔터프라이즈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풍림 파마텍은 주사기와 주사침, 바이알 등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웨일 엔터프라이즈는 미국에 소재한 기업으로 글로벌 의료용 개인용 보호장구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만금의 기업 입주가 잇따르면서 산업단지 확대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가 늘면서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용지는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산단으로 전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산단은 12조 규모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3,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도내 배정 물량은 일반벼 7만 1,000톤, 가루쌀벼 14,000톤, 친환경벼 256톤 등 모두 8만 6,233톤입니다.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은 40kg 기준 4만 원이며 매입 대상 외 품종을 출하하다 적발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 대상 농가에서 제외됩니다. 올 상반기 익산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소폭 늘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익산지역 취업자 수는 15만 6천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5천 명이 늘었습니다. 또 익산지역 취업자 중 거주진의 통근자는 87.2%로 분석됐고 나머지 12.8%, 2만 명은 타 지역에서 익산으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교통과 생활안전, 재난재해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스마트 도시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조례 공포와 정기 인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도시과가 신설되면 시설관리 사업소와 수도사업소 폐지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의 향토기업인 페이퍼코리아 매각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최대 주주인 유암코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이지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거래 대상은 페이퍼코리아 보통 주식 1억 5,414만 336주와 전환사채 1,082억 원입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실사를 진행한 후 투자 제안서 제출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전 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군산 산북동의 공룡 발자국이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광시설이 없다 보니 방문객이 많지 않은데요. 군산시는 관광과 교육,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지층에 묻혀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공룡 발자국. 경사진 커다란 바위에 삼지창 모양의 발가락 3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기원전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살던 공룡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지난 2013년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인 62cm 크기의 초식 육식공룡과 익룡 발자국 280여 개가 무더기 확인됐습니다. 이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10년 동안 학술 연구와 보존 처리, 26억 원을 들여 보호건물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학여행 지도자나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한 달 평균 방문객은 500여 명. 주변에 관광시설 등이 없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군산시는 관광과 교육,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군산은 육식공룡, 초식공룡, 익룡 등 280여 조구 발자국이 있는 화석산지를 보유한 곳으로 고환경, 고생물과 관련된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해 지역의 문화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사전 평가를 통과하면 국비 확보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립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후 관계 절차에 따라 설계, 건축, 전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1억 년 전 땅속에 묻혀있던 공룡 발자국. 세상 밖으로 모습은 드러냈지만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의원에 대해 검찰이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신영대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확성장치를 사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을 비하하고 모욕한 시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공노는 오늘 성명을 통해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열어 조합원의 뜻에 따라 투쟁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말 당사자인 특정 시의원이 노조의 협박과 조롱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의원들의 부조리와 협박, 성희롱, 갑질 등 비위사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농민단체가 오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랏값 7만 원 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0kg 조곡 7만 원대 유지를 공약했던 만큼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수가 마무리되면 지역 농협은 자체 매입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 전에 농협중앙회가 나랏값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 금강호 관광지에 추진하는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납골당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군산 11개 단체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호 관광지와 철새도래지에 납골당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납골당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친환경 생태 관광벨트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산면 주민과 패러글라이딩 협회, 산악자전거 동호회, 여성 기업인 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관련해 절도와 분실 등 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대 소운동장의 드론 축구 대회장에서 대회 관계자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해 이틀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절도와 분실, 교통 불편 등 모두 6건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킬로와트 시당 16.1원이 올랐습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10.2%,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5.2%가 상승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고위공무원 A실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실장은 올해 초 연차 휴가를 쓰려는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SNS에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올려 문제를 키웠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중징계 의견을 냈으나 인사위원회는 A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24일 오전 5시 40분쯤 전주시 의화동 다세대 주택 원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원룸에 거주하던 카자흐스탄 출신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쓰러져 있던 중 구조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24일부터 닷새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발효, K푸드의 미래를 주제로 25개 나라에서 온 332개 기업이 참가해 자국 발효식품의 전시와 시식, 시음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독일과 이탈리아 등 14개 나라 31개사가 참여한 세계식품 해외 기업전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푸드 통합 지원센터와 원광대가 지역 먹거리 활성화 체계 구축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푸드 통합 지원센터 재직자에게 엑셀과 공문서 작성, 식품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재단 측은 기획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어제부터 자금 집행과 현금성 자산의 운용,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공모에 나섰습니다. 공모는 협상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입찰 대상은 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익산 모현도서관이 노벨문학상 함께 읽기 특별서가를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도서관 측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2층 종합자료실에서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한강 작가의 작품 82종, 111권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배출된 1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이 쓴 작품들도 전시돼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노벨문학상 수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 19일부터 9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시민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다음 달 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제보를 희망하는 시민은 익산시의회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기업 육성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단은 시가 전국 최초로 수산식품단지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입주 선정기업 12곳을 대상으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군산대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입주기업인 EVN솔루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EVN솔루션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에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EVN솔루션은 탄소 중립을 위한 콜드체인 특화 전기 특장차 스테고로 상용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대 창업보육센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제조업 특화 분야로 EVN솔루션 등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선교축구회가 시청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디딤 씨앗 통장 후원금으로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풍원교회에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일성 목사는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